네, 의정부 지역의 핵심 기출 문제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용고등학교의 18번 문제입니다. 자, 이차함수죠. 이차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 이차함수 자체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고 있어요. 여기가 0,0처럼 보이는데 뭐 0,0이라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x축과 두 번 만나고 있다. 이것은 확실하게 보이니까 요 이차함수 자체의 판별식을 가지고 오면 요거 자체의 판별식을 D1이라고 할게요.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될 텐데 얘가 x축이랑 두 번 만나고 있다는 얘기는 이 이차함수 자체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쵸?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것이 x축과 이 이차함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니까요. 그래서 기억은 맞다라고 볼 수 있고, 이제 니은부터 조금 고민이 될 수 있는데 니은에서는 이제 무슨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자 이제 이 직선과 이 이차함수가 만나는 두 지점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요 지점을 그리고 요 지점을 각각 알파, 베타라고 해볼게요. 이 만나는 교점의 x좌표들을요. 그러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하고 직선 mx 플러스 n이라는 직선을 같다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면 얘가 교점을 찾는 식이잖아요. 교점 찾는 식.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쪽으로 잘 넘겨가지고 ax제곱 플러스 b-mx 플러스 c-n 요렇게 정리했을 때 이 방정식의 두 실근이 바로 좀 전에 설정해 놓은 교점 알파 베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의 두 실근이 알파와 베타구나. 그죠? 이 방정식의 두 실근이 자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데 이 알파 베타에 대해서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 얻어낼 수 있는 정보는요. 이 두 교점은 다 1사분면에 있어요 라고 했으니까 알파도 양수, 베타도 양수거든요. 그쵸? 그러므로 알파 플러스 베타도 양수, 알파 곱하기 베타도 양수일 겁니다. 그런데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a분의 b-m이 되겠죠. b-m. 근데 이것이 방금 두근의 합이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a분의 c-n 이렇게 될 텐데 이것도 양수와 양수를 곱한 거니까 역시 0보다 크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 a라는 녀석의 부호를 압니다. 그죠? a가 지금 여기 있는 친구잖아요. 이 친구인데 이 친구는 이차함수가 위로 볼록한 것으로 봐서 a의 부호는 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얘를 조금 정리하면 b-m 요것이 0보다 크구나 이걸 알려주고 있는 거고, 자 요거를 조금 정리하면 c-n은 반대로 0보다 작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요것과 요것이 지금 곱해져 있는 것이 니은인데 둘이 곱했을 때 0보다 크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때요? 그렇지 않죠? 서로 부호가 반대니까 얘는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디귿도 우리가 요 방정식을 잘 뽑아냈다면 디귿이 바로 요 녀석의 판별식을 말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요 녀석의 판별식이 b-m의 제곱 마이너스 a괄호 c-n 4도 붙어 있고요. 자 요렇게 생긴 게 요 녀석의 판별식인데 우리는 요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네, 그러므로 얘가 0보다 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따라서 기억과 디귿이 맞는 말이 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보면서 정보들을 캐치해내는 것, 그리고 2차 함수와 이 직선 사이의 교점, 이 두 교점이 갖고 있는 의미를 파악하는 것, 네, 그런 것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고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의 답은 이렇게 풀면 이제 끝인데 혹시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그런 고민을 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A, B, C 각각의 부호하고 M, N 이 각각의 부호를 다 따져가지고 답을 찾을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이차함수하고 직선 사이에 직선에 이런 부호를 찾는 방법을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차함수 같은 경우는 A는 위로 볼록하다라는 것만 보면 A가 음이라는 것은 아까 문제 푸는 과정에도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는 C가 있는데, 자, 만약에 C가 지금 여기 눈에 보이는 것처럼 0,0을 딱 지나간다면 얘는 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차 함수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지나간다. 이렇게 지나가면 이 이차 함수가 y축과 만나는 지점이 있잖아요. y절편. 네. y절편이 곧 C의 부호를 정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C는 y절편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 문제는 C의 위치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딱 이렇게 0에 걸쳐 있다면 C 자체가 0인 거고요. 얘처럼 y절편이 0보다 높은 쪽에 있다면 요건 y절편이 플러스인 거고요. 혹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y절편이 0보다 작은 쪽에 있다면 이때는 C값이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는 y절편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B를 판단을 할 때는 이제 좌, 동, 우, 이로 외워주시면 좋은데, 좌냐 우냐를 먼저 판단해 주세요. 이 그래프가 y축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치우쳤느냐 오른쪽으로 치우쳤느냐, 요걸 판단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y축보다 오른쪽으로 지금 치우쳐 있죠, 그래프가. 그러므로 우에 해당되는 거고, 여기서 동과 이는 뭐냐면 동은 같다, 이는 다르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우니까 다르다인데요. 뭐가 다르냐면 A와 B의 부호가 다르다. 그래서 B는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의 경우에는. 자, 그럼 예를 들면 이 초록색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초록색 그래프 같은 경우는 A의 부호가 0보다 크겠죠. 아래로 볼록하니까. 그리고 C의 부호는 0보다 작겠죠. 그러면서 이 초록색 그래프도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죠. Y축보다 오른쪽에 있죠. 그럼 이것도 우니까 우이 다릅니다. A와 B의 부호가 다릅니다. 그래서 B는 0보다 작다. 네, 이런 식으로 좀 빠르게 부호를 판단해 주시면 되겠고, B를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이유는요, 이 이차함수의 추계방 정식이 마이너스 2a분의 b로 표현이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매번 우리가 마이너스 2a분의 b를 찾아가지고 부호를 생각하는 것보다 좌동우위로 외워버리면 빠르게 부호를 판단할 수 있어서 이런 방식으로 많이 찾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직선으로 가시면, 직선 같은 경우는 mx 플러스 n이라고 썼을 때 m은 알죠? 기울기, n은 y절편입니다. 그래서 기울기는 아주 단순합니다.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면 기울기가 플러스인 거고요.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이면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거죠. y절편은 아까 이차함수와 마찬가지로 y축과 만나는 포인트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의 m값은 플러스가 되겠고, 그 다음에 y축하고 어디서 만났나 보면 y축하고 여기서 만났죠. 어쨌든 0보다 큰 지점에서 만났기 때문에 y절편 n은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a, b, c와 mn의 부호를 모두 찾아낼 수 있는데, 이 부호만 찾는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다 판단되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풀이 과정은 이 과정을 거쳐서 풀어주셔야 되겠고, 이 각각의 부호가 필요한 순간에는 이런 내용들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